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대박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박이냐면 자, 미국에서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알고 계시죠? 이 센트러스 에너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라늄을 가공하고 농축하는 회사.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6.6%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클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G번호바는 뭐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인데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또 뭐가 있냐면은 유스케이 파워사 같은 경우에 어제 7.3% 가까이 급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거 무슨 코인도 아닌데 6연속 양봉을 계속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오늘 최고의 토요일이 아닐까 싶은 상황에서 그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나온 기사죠. 한국도 미국도 원전 퍼스트 SMR 수요 폭발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어제 오후 2시 22분에 나와주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장관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한 목소리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탈원전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산 출신 아니랄까봐라고 하면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원전은 중에 착실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엔 어떤 내용까지 나와줬어요? 바로 다시 온 원전의 시간. 일본마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증시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원자폭탄 맞았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방류 사고까지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6년 만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 내용의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딱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목요일 금요일 동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목요일날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오가 완전 미쳐 날뛰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바이오 쪽으로만 수급이 다 들어가면서 기존에 핫했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조차 통하지 않는 그냥 눌림목인 줄 알고 샀다라고 하면 질질질질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바이오만 올라가는 완전 굉장히 특수장. 그 상황에서 반도체인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게 굉장히 특수했어요? 바로 보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주면서 EV 첨단 소재 상한가로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2차 전지가 미쳐 날뛰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요일 금요일이 왜 이렇게 끝까지 수상하다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깔끔한 양봉을 뽑아준 다음에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한번 세워준 다음에 연속적으로 음봉이 줄줄줄 흘러내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수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음봉을 한번 매겨줬는데 그 다음번 음봉에서 크게 줄줄줄줄 떨어져 내리는 게 아니고 잘 버텨주면서 목요일 금요일날 딱 발사대 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수가 있는데 차트 모양이 이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매수하고 싶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걸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소리. 어디가 지금 바닥인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하실까지 있을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발사대 위에 딱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양봉 출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개인분들 중에 20억 30억 이렇게 주식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놈 봐라 하면서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수상한 자리였다. 그럼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도 초록불이 켜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상황이 초록불이 켜진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초록불이 켜져 있는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딱 치닫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어쩝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그러면 리스크적인 영역은 없을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장대 양봉 한번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어떤 호재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MSCI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리기로 했었죠.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분들이 630억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바로 어제 금요일장에 개인분들이 630억을 매도로 대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분들이 매도를 자꾸 진행을 하시면은 본전 왔는데 매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도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댓글에다가는 뭐라고 달아주시면 좋겠냐면은 100만원 100만원으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100만원은 살짝 사실 먼 미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의 목표인 10만원까지는 정말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다가 모두 다 10만원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10만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영상은 조회수가 몇 천회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댓글이 많지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더 노출을 시켜드린다는 소리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딱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내가 본전 왔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때려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동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모두 다 10만 원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그 어떤 주도주보다 지금 강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에코프로조차, 그렇게 셌다라고 하는 에코프로조차 조정을 받을 때 61선까지 눌리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요. 21선에서 지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에코프로 21선 한번 닫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서 61선 터치하고 21선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짜글짜글하면서 수렴을 거쳐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바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쭉쭉 치고 가준다라고 한다면요, 그 어떤 주도주보다도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5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고점을 4월 11일 날 찍고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26일 날 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탈을 해주면서 MSCI 불발로 이탈을 해주면서 61선 터치하고 21선 터치하고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아가면서 수렴을 거치더니만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이렇게 신고가로 갔던 게 에코프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돌려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신고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조정도 받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1% 정도를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이 피보나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겠지만 3825618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3825618,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점 대비해서 38.2% 빠지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고 50% 빠지는 주식이 그 다음으로 좋은 주식이며 61.8% 빠지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61.8%를 반납하는 주식은 보내줘야 될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38.2%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21%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준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단기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0만원까지 간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대안을 찾기 힘든 원전주라고 하면서 KB증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85,000원에서 89,000원까지 올렸다, 목표가를 올린 상황인데 89,000원 갈 바에는 1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의 저항이었었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인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다음번 저항 구간 한번 우리가 주봉상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9,000원이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라인이 바로 9만원, 89,000원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갈 바에는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자리까지 충분히 트라이 볼 수밖에 없는 저항을, 여기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양봉인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새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양봉, 미친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10만원 구간까지 시원하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어떤 것까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차트 모양까지 겹쳐 있으면서 목표가 상향,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이런 증시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박스 치는 구간에서 사실상 조정을 오래 받지도 않았어요. 6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19일이니까 7월 18일까지라고 하면은 어제까지 대략적으로 한 달도 안 걸리는 조정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마저도 2달 가까이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2달 가까이는 소요가 됐었던 에코프로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한 달도 안 걸려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3배 오른 상태에서 거의 쉬지도 않고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면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작하지 못하시겠지만 악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실상 먹을 자격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다림의 어떤 미학,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버티면서 오히려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파는 척하면서 사실상 많이 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기회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내가 이런 구간에서 못 버티겠다, 지금 당장 어떻게 상한가 연속으로 3방 가야지만 난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우리가 다음번 수익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개인분들을 순환시켜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했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 롤링을 치면서 다른 신규로 유입되는 개인분들을 태운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A 개미가 타고 B 개미가 타고 C 개미가 타고 D 개미가 타고 계속적으로 이런 게 매도 폭탄으로 작용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만이라도 음봉이 주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누구라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기존의 목표가를 끌고 오던 사람들이 나가게 만들면서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올랐다고 팔지 않겠죠? 쭉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잠재적인 매도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와 반도체의 습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갑자기 머리통을 들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아, 이거 삼성전자한테 수급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업종종합 차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사실상 이렇게까지 올라온 자리에 대한 그 배경은 뭡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죠. 어떤 거죠? 민생지원금이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남북 경협까지 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이 코리아 리스크가 남북 경협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던 건데, 남북이 만약에 화합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모든 증시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이렇게까지 코스피가 무섭게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사실상 신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3,3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구간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자리고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특수장에서, 코로나 특수장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도 재난지원금을 풀었었다라는 말씀이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더해져서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건데, 이 시장에 돈을 푸는 영역이 지금은 적용이 되면서 플러스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협까지 있는, 그래서 이번 증시가 4,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파월 의장을 해고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까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랑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전, 조선, 방산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 버블의 시장을 좀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할 거 없이 코인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블의 끝에서 정말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바이오 반도체랑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잘 버텨준 상황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아니면 GE버노바, 센트러스 에너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도주보다 강한 상황에서 다음 주에 장대 항봉 뽑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버블의 끝에서 상승을 하다가 정말 무섭게 버블이 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내내 말씀드렸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본전 왔다라고 해서 조금 수익을 챙겨줬다라고 해서 매도할 타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시고 아예 주식 어플 지우시고 돈 다 빼실 거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 내가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에서 또 매수를 하고 살짝 조정 주는 구간에서 내가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이걸 반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절대로 벌 수 없다라는 점 무조건적으로 짚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적인 캔들 흐름을 보여주면서 광기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누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4년간의 박스의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상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면서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루에 얼마어치를 사준 거냐면 860억 가까이를 때려박아 가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는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쭉쭉 치고 올라갔었는데, 이날이 바로 언제냐면 5월 7일이라는 말씀입니다. 5월 7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신규 진입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26,000원 이하로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시원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계신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으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방과 실시간 대응 타점 받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구글 링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거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이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라는 부분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는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간혹 이렇게 예시처럼 010-1234-1234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이걸 작성하시는 이유가 없겠죠. 실시간 대응방으로 들어오시려면은 구독자님들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아주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걸 보면서 알테오젠을 추격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 안내드리는 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인데요. 지금 이 주식 타짜 훈련소 채널 몇만 명입니까? 구독자 18.9만 명이라는 말씀이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리면은 기존의 구독자님이 계속적으로 조회수를 시청해 주시면서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수익 많이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텐데 수익 많이 내신 다음에 공유하기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내부의 관계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관계자를 알고 있다, 아니면 팀코리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관계자가 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팀코리아가 어떤 수주를 따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걸 아는 걸 바탕으로 매매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주 내용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살펴보다가 이 MSCI에 대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짚어가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지 않습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의 그룹 계열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자체도 MSCI 엮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엮인 적이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합병안에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밥캣은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두산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도 MSCI 테마를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8월 MSCI의 후보로 두산 자체가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하게도 MSCI 테마에 편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SCI는 하나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급, 어떤 수급입니까?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 MSCI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 IB에서 만든 지수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여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다가 실패를 하고 아직까지도 신흥국 지수에 있는데, 만약에 이 신흥국 지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신흥국 펀드를 매수함으로써 흘러들어가게 되는 건 패시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시브 자금 이 외국계 투자 자본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의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한 다음에 정작 편입될 때는 이런 식으로 더 가지 못하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MSCI에 대한 얘기를 저 말고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방송 등등 다른 곳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MSCI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라온 구간이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MSCI에 대한 테마를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MSC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로 라고 하면서 선반영 효과가 커 미리 팔아야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MSCI 편입 후보에 대한 베팅 타이밍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8월 MSCI 기준으로 7월 중순에 주가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두산은 더 빨리 피크를 찍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6월 30일 날
날 피크를 찍었었어요. 두산이 6월 30일 날 피크를 찍었다라는 거는 원래는 7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2주 가까이가 앞당겨 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과거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MSCI를 활용해서 정말로 주가를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사례가 아주 정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5월 MSCI 불발된 다음에 다시 한번 8월 MSCI를 향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8월 MSCI 실제로 편입이 됐지만 더 가지 못하고 쭉 흘러내리는 게 보이실 테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7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이런 식으로 MSCI가 진행되는데 11월 MSCI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11월 이전에 보통 10월 중순쯤에 파는 게 정석이지만, 만약에 눈치 게임으로 이게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9월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실 수가 있겠구나. 그럼 지금은 7월 한 20일 정도가 되죠.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9월 말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2달 동안 빡세게 상승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을 확률도 우리가 있겠구나라고 하면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점을 찍을 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렇게 통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이 운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돼서 나오진 않는데요. 프로그램이 운전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특징이 있겠다? 광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 상승하면서 한번 전고점 물량을 테스트해주고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21선을 처음에 터치하고 올라가다가 11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미친 광기의 흐름에서 끝에서 어떻게 상승을 했습니까? 이틀 동안에 30%를 이틀 동안 올라가는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상승을 할 때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미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개입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5일선을 본격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통통통 타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미친 광기 흐르면서 윗꼬리 음봉이 딱 발생을 했네요. 아까 전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급하게 밀어버렸다는 말씀인데, 광기가 끼면서 5일선을 무너뜨리는 윗꼬리 음봉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이 국민 주식 소리를 들을 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미친 듯이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로 통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거의 이때 당시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6%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600조짜리가 16%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틀 동안에 엄청난 광기 흐르면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무너뜨리자 리테스트가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다가 광기 구간에서 하루 이틀만 해도 30%, 50% 이렇게 오르는 정말 미친 광기의 흐름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내려갈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런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방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윗꼬리가 지금 발생하게 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대응하시려고 했더니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내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서 미친 신고가의 흐름으로 달려가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받으시는 방법,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는데 이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설문지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100%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주도주 대응 타점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구독자님의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주시면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모든 상황이 사실상 초록색이 켜져 있습니다.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죠. 유상증자만이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짜 자회사 팔던 두산은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사 내용이 6월 26일 날 나와줬던 건데, 현금 자산을 7.5조를 들고 M&A를 오히려 매수자로서 참석하고 있는 게 누구다? 두산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쪽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마켓도 각각 2조 6천억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도 2조 6천억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여기 지금 금감원 공시에서 보시면 분기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냐면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지금 쭉 내려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길래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냐면요. 여기 지금 진행 중인 투자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어요? SMR 설비 투자 등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필요한 금액이 3년 동안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1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전에 두산 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계속적으로 돈을 끌어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두산 밥켓의 지분을 거의 다 끌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이 1조 3천억에 대한 조달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 발전자 회사까지 매각을 검토해가면서 주주님들한테 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주님들한테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싫어하시는 거 아니까 때리지 않도록 이렇게 7월 8일부터 시작해서 매각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내가 이런 걸 팔아서까지 4천억짜리 회사를 팔아서까지도 현금을 계속 확보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올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완벽한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힘이 딸려서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한번 개파락은 하겠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찬스, 기회, 역대급 인생 몰빵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주시면 되냐면 바로 집을 매도한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역대급 기회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매수 금액 크게 태워가지고 정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올라가다가 또 꺾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때려 버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개파락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매수가를 줬었는데 이때만 매수했어도 지금까지도 50% 가까이 수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길어지는 금감원 침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월 20일날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처음에 발표할 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자금 사용처의 명확성 부족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자금 사용처가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의 행정명령이 내려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배 가까이를 증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현금성 자산도 많지만 나는 도무지 이게 지금 캐파를 증설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요. 그 자금 사용처가 직원들 월급 줄 돈,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 설비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게 만약에 개파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대급 기회의 자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오히려 호재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다 치워버렸고 지금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버블의 끝에서 점점 상승하면서 증시 자체가 점점 상승하면서 이 고점에서 버블의 끝에서는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3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이걸 편집하는 데만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게재하는 데는 최소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 버블의 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꼬리가 발생하는 이 광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미 1시간 전에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줬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급하게 촬영을 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진행됐어요?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급하게 무너뜨렸었는데 이때 분봉 흐름이 지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쭉 상승하다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방부 이하율 2대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영상을 촬영해서 게재할 시간도 없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 끝자락에서 팔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잘했어도 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 대응 받는 방법 더보기 눌러서 링크로 설문 작성 한번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이것저것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은 장중 라이브 느낌으로 장중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영상이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모두 다 댓글에다가 한 번씩 10만원이라고 달아주시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은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을 추천해드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도록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는 10만원이라고 꼭 한 번씩만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